네, 오늘 목요일은요, 우리 나우제주가 정한 돌코롬 데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돌코롬하게 보내려면요, 몸과 마음의 건강은 필수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면 지금부터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년 초대석은요, 라디오 동의보감 한방으로 끝내는 육아입니다. 한약 박사 현경철 원장님과 함께 한방으로 끝내는 육아 비법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자, 한의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신년 초대석으로 바쁘신데 또 눈길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왔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요즘 코로나로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면역력도 그렇고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진짜 많으세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비법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처방전처럼 이렇게 하나씩 상비약처럼 두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가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또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 한방 달고 샵 1015번,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책 선물 여러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원장님 이 책을 제가 미리 좀 쭉 봤거든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좀 챕터별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지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소아 환자를 봐왔고, 그 다음에 네. 뭐 새 아이를 키워온 아빠로서 네.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게 되면은 애들을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팁을 조금 적어본 책이고요.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또 아이를 3명 또 키우셨고, 한의사이기 전에. 그래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데요. 한의학과 육아는 우선 좀 어떤 상관계가 있나요? 뭐 육아에 한의학, 뭐 양의학 이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애들을 네. 키우면서 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키우고 바라보고 치료하는 게 한의학적인 육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바라본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요? 뭐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육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우리 몸에서 병을 지켜주는 힘인 정기를 키우는 게 육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흔히 요새 정기. 뭐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네. 원래는 발을 정자 정자에 기운 기자 기자 네. 정기라는 말이 이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른 기운.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아이는 아프고 어떤 아이는 견디고 넘어가는 게 이러한 정기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 정기에 따라서, 맞아요. 같은 환경이고 조건인데도 좀 아픈 친구가 있고 안 아픈 친구가 네. 있는 거 보면, 그럼 이 정기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럼 그 방법이 육아와 좀 상통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한의학하고 육아가 상통하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자연의 기운에 순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기운도 있겠고 네.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낮과 밤의 기운도 있겠죠. 있겠고. 예, 그러면은 뭐 겨울에는 활동량을 좀 줄이고 집에서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네. 그다음에 하루 같은 경우엔 아침에 해가 뜨면 아. 즐겁게 일어나고 열심히 네. 활동하고 밤이 되면은 일찍 자는 게 포함되겠죠. 그게 단순한 건데 그게 건강의 최고의 비결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거 잘 못 지켜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이제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어나서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밥을 먹게 되고 엄마와 교감을 하고 맞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네. 공부하는 네. 이걸 성장의 리듬이라 그러는데 네. 그 애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그때 중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또 성장의 리듬을 따르는 포인트입니다. 그 성장의 리듬에 따라 그게 엄마나 아빠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현경철 원장님과 함께 한방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들 건강 챙길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가 바라는 점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네. 뭐 세상에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데 네. 이제 포인트는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 아, 아픈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 건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다. 그걸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 뭐 네. 감기의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오면은 네. 콧물이나 기침을 통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전이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열을 올리면서 온몸의 기운들을 동원해서 싸우려는 뭐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전기가 튼튼한 아이라면 네. 감기 정도는 2, 3일 정도 고생하고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게 모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2주일 갈 수도 있고 네. 자주 반복되는데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보다는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제 포인트를 전환하셔서 애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된다가 진짜 포인트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 아프고 뭐 지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럼 전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 생활 속에 그냥 예방하는 거, 관리 이런 게 아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근데 다행인 게 코로나19로 좋은 건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부모님들이 사실 근데 감기가 그냥 감기가 걱정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합병증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되거든요. 면역력 그렇다면 증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부터 좀 알려주시죠. 뭐 네.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지만은 대단한 거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부모님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거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챙겨야 네.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 도움이 됩니다. 네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애들이 잘 자고 네. 잘 놀고 음. 잘 먹고 네. 잘 싸게 해주는 일상의 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그게 중에서 어려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자는 거고요. 잘 자는 거.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잠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가 잠이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잠을 잘 재우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례와 함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뜨면 일어나게 하라. 네. 뭐 속을 비워야 잠을 잘 잔다. 네. 뭐 쿨해야 잘 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요. 예. 시원해야. 예. 그렇군요. 잠.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신생아 때는 아이들 잠만 잘 자도 좀 순종 트인다는 부모님도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게 할 수 있을지, 이 책에 좀 그런 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따라서 네. 그 발달하는 시기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발달하는 기능을 위주로 도와주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트를 보니까 이렇게 좀 나이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맞춰서 좀 나누셨어요. 꼬물이. 0세에서 1세를 꼬물이 단계로 보셨고. 네, 그다음에 꼬물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뇌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운동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시기에 애들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돌까지 아이들인데 어떻게 운동해요? 일단 내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운동하겠죠. 아이를 좀 내려놔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들은 엄마들이 걱정돼서 네. 올리지 않으려고 안아서 달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 내려놓고 스스로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이제 이 시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우는 걸 엄마들 잘 못 참아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공부하시고 계획하시면은 네. 이제 태어나서 목을 가누는 시기부터 내려놓기 시작하시게 되면은 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육아에 있어서도 예습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도 필요하네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애 많이 울리면 애가 성격이 신경질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예, 뭐 애를 울리지 않으려고 이제 안아서 달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친구들 안아서 달래다 보면은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은 2살이 돼도 3살이 돼도 그런 애가 될 텐데 네. 잠깐 울리더라도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운동시켜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버릇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 지나게 되면 2세까지는 이제 오므리 단계, 그리고 뭐 방글이 단계, 예. 튼실이, 그리고 똘똘이가 5에서 7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네. 각각에 맞는 캐릭터도 저희가 좀 그려봤고요. 네. 그다음에 오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엄마가 신경 써서 맛있는 밥을 비로소 해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네. 이유식 단계에서 너무 먹는 거에 네. 이제 치중을 하시다가 네. 정작 돌 지나면 지쳐서 어. 먹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이유식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유식 단계에는 먹는 게 아니고 네. 운동을 시켜줘야 하는 단계고요. 아. 그 에너지를 조금 잡아두셨다가 아껴뒀다가, 네. 예, 돌 지나서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니까 신생아 때 엄마들이 너무 체력을 많이 쏟으셔서 예.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사실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조금 한 살까지는 좀 남겨놔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단계가 방글이 단계인데 방글이가 아까 몇 살이었죠? 뭐 3살, 4살 정도죠. 3살, 4살. 그러면 이때가 비로소 이제 감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아껴주고 반응을 해주는 건 네. 마찬가지로 3개월, 4개월짜리가 아니고 3살, 4살짜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엄마랑 교감하면서 예.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이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네. 시기에 동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동생한테 집중해 놓으라. 진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감성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네요. 미리 동생을 보시길 계획하시는 분들은 네. 동생은 내려놓고 운동시키고 큰애들하고 반응해주면서 교감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중요성이 그렇네요. 우리가 동생이 생기면은 정작 그 감성 단계에 있는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좀 놔두고 예. 컸다고 신생아를 막 안고 막 그러는데 그걸 바라보는 첫째 아이가 예. 많이 상처받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네. 이제 제가 아시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신생아 하십니다. 아이는 좀 내려놓으세요. 울려도 괜찮고 정작 예. 중요한 그 방글이 단계 예. 서너 살 아이들을 좀 더 챙겨주셔라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이런 가장- 얘기 해주시나요? 가장 네. 많이 해주는 말은 일단은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면 네. 스스로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여야 더 건강해지고 뭐 잘 큰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요. 네. 아까 방글에 이어지는 시기가 이제 4살, 5살 경우에 네. 튼실인데 튼실이. 이게 튼실인 시기에가 네. 이제 비로소 호흡기 면역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살, 5살 정도 되면 네. 달고 있는 감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네. 2살, 3살짜리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콧물을 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네. 4, 5살이 됐는데 감기가 안 떨어진다면 네. 요거에 대한 뭐 평가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튼실이 4살에서 5살 예. 그때 그래서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사실 이때 콧물 줄줄 흘리고 네. 대부분 그때 되면은 네. 이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 돼서도 흘리는 경우에는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치료는 아. 전기를 키우는 치료가 추가됩니다. 전기, 바른 기운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코 건강이 성장과 면역력의 바로미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그 의미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4, 5살 때도 감기 많이 걸리고 콧물이 많이 흐른다 그러면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 그것도 늘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뭐 약을 먹인다든지 뭐 한약, 보약 같은 거는 언제 먹이면 좋을지 이런 것도 늘 고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지 못할 때는 뭐 보강해주는 한약 같은 게 비로소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가능한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네. 스스로 견디는 연습을 하게 되면 네. 뭐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나아질 테니까 네. 아이들의 스스로 이겨내는 정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조급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그 반응을 또 좋은 효과를 보려고 우리는 또 막 그때그때 성급하게 약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 좀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네. 눈앞에 보이는 기침에 안달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예. 잘 사실 너무 알지만 애타거든요. 그죠? 예, 예를 네.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6개월짜리 애가 걷지 못한다고 걱정하진 않잖아요. 아, 왜? 돌 되면 걸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까, 아. 그러면 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네. 지금 당장 아이가 뭐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 난다고 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 1, 2주 지나면은 괜찮아지니까. 마찬가지로 괜찮아질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공부나 예.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예, 맞습니다. 거 예. 얘기하시는 거군요. 요즘 시중에 보면은 또 예비 부모나 뭐 이런 교육을 위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방으로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이 책도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단계별로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주시고요.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왔어요. 8422번님께서 우리 아이 3살인데요. 비염이 좀 심해요. 3살인데 이거 비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3살인 경우는 아직 네. 호흡기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거를 비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마음이나 감성을 더 받아주시면서 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잡고 면역 키우고 네. 증상이 심할 때는 잠깐 도움을 주고요. 네. 뭐 3살이면 만 4, 5세 정도까지는 네. 이제 코보다는 마음을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아. 효율적일 겁니다. 아, 이때가 이제 감성이 크는 단계니까,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올해 5살 손주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네. 예. 그런데 딸 말로는 잠을 너무 안 잔다고 해요. 10시 전에 잠을 못 재우겠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잠을 잘 안 잔다고 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 잠을 잘 재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5살이에요. 예,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잠을 재우시려고 밤에 애를 쓰시는데 첫 번째는 네. 아침에 일찍 깨워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해가 뜨는 시점 한 7, 8시에는 깨우시고 네. 낮에 활동을 좀 충분히 시키셔야 될 거고요. 네. 다음 낮잠 자는 시간도 이제 조금 당겨서 네. 1시 전후로 재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늦게 낮잠을 자게 되는 경우에도 아.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요. 낮잠도 1시 전후군요. 좀 일찍 재워야 되네요. 예, 그게 낮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태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좀 늘게 되고 네. 좀 피곤해서 잘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10시도 늦은 시간입니다. 아. 한 9시 전후 재우실 아이는요? 생각하시고 예. 네. 저녁 식사도 한 5시 일찍 하시고 씻기는 것도 일찍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네. 아침 낮을 잘 살고 밤에 잘 자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또 생활 리듬을 온 가족이 함께 잘 맞추셔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성장 단계,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 똘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잠깐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예,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좀 힘들어도 돼, 내가 좀 희생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실질적으로 건강의 의미에는 뭐 신체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 건강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애들을 키우면서 뭐 나 아니면은 뭐 나의 와이프나 남편까지도 같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모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슬기로운 정말 건강 생활이 예. 되겠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모든 포커스가 우리 아이에게 중심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다른 사람 뒷전되기도 하고 좀 관심을 덜 받게 되면서 행복 지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또 기회에 모셔야겠어요. 저희 또 시간 되시면 함께 예, 해주실 언제든지 거죠?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어요? 예. 네. 자, 한의학 박사 현경철 원장님과 함께 한 방으로 끝내는 이유가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